안녕하세요. 오늘은 CSS에서 디스플레이의 플렉스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플렉시블 박스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는데요. CSS3 웹 레이아웃 모델입니다. 컨테이너 내의 반응형 요소를 뷰포트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플롯이나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짰었다면 이번에는 플렉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이는 사이트는 Can I Use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를 쳤을 때 그거에 대한 브라우저 조건이나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어느 버전까지 동작을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버전에서는 부분만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하이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하기에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99.74%로 상당히 많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네요. 바로 예제로 넘어와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플렉스를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는 플렉스를 적용하는 건데요. 일단 화면 안에 왼쪽이 HTML 태그가 있고요. 우측이 CSS인데 이 컨테이너라고 불려있는 이 클래스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라고 해줍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뭔가 달라졌죠? 조금 티가 나게 연하게 그레이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만큼 전체가 다 컨테이너라는 클래스의 폭인 거죠. 현재는 width가 100%, height이 100VH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콘 버튼을 정 가운데다가 배치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하고요. align items도 센터로 해주면 정 가운데로 가집니다. 일단 가장 기본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하게 되면 해당 태그가 플렉스의 컨테이너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 하위에 있는 이 요소가 아이템 요소가 됩니다. 플렉스 안에 플렉스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 버튼이라는 부분에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두고요. 똑같이 이 두 개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화살표가 중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빼보고요. 여기다가는 흰색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 가운데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임의로 HTML로 이미지를 3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는 잠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차게 돼 있는데요. 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에도 속성을 몇 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뒀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하단까지 초록색이 찬 걸 볼 수가 있죠. 이 컨테이너에서 이 하위에 들어간 애들이 조금 더 분리되어 보이도록 코드 몇 가지를 추가를 해줄게요. 우선 패딩을 20픽셀을 주게 되면 이 컨테이너 입장에서 바깥에 20씩 들어가죠. 이 하위에 있는 아이템들의 사이를 줄 때는 갭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죠. 디스플레이에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면 플렉스 내에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이 바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값이 있습니다. 일단 low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변함이 없죠. 왜냐면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외에는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요. 일단 컬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컬럼을 활용하게 되면 배치가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로우 리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를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미지 1번, 2번, 3번인데 리버스를 하게 되면 반대로 이 맨 뒤에 있는 게 맨 앞으로 가고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컬럼 리버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능은 데스크탑이나 태블릿에서는 로우를 사용하다가 모바일로 갔을 때 컬럼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justify content입니다. 기본값이 플렉스 스타트인데요. 이 플렉스 스타트라는 게 이 왼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열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플렉스 안에서 이미지를 뭐 굳이 퍼센트를 나누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3등분이 돼서 나열되고 있죠. 얘를 조금 더 티나게 100픽셀로 하게 되면 이 요소를 더 이해하기 쉽게 될 겁니다. 현재는 100픽셀짜리 3개가 있는데 플렉스 스타트가 왼쪽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플렉스 엔드로 하게 되면 우측으로 붙게 됩니다. 센터로 하게 되면 당연히 센터 정렬이고요. 스페이스 비트윈을 하게 되면 양 끝에는 다 있고 그 사이의 요소가 간격이 균일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템을 2개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2개를 더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화면을 좀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응형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기존에 위스를 20%씩 나눠서 5등분을 해서 중앙 정렬한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between around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활용했던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evenly를 하게 되면 양옆에 있는 마진 값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게 이제 센터였죠. 그래서 중앙 정렬이 됐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수평 정렬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는 수직 정렬을 알려드릴게요. 수직 정렬은 align items라는 걸 쓰는데요. 기본값이 stretc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flex start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윗부분에 붙게 되죠. end 값으로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센터를 적용하게 되면 중앙이고요. 베이스라인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베이스라인이랑 플렉스 스타트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요소에만 높이를 특정하게 바꿨을 때 베이스라인이 적용된 경우는 그 요소들의 기준을 가지고 정렬이 되고요. 플렉스 스타트를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딱 붙어서 내려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다시 지워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위스를 20%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얘를 40%다 아니다 50%로 할게요. 50%로 하면 기본적으로 두 칸, 하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코드가 동작을 하지 않죠. 그럴 때 활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줄넘김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플렉스 랩이라 그래서 no 랩이 기본값이에요. 얘를 만약에 랩으로 바꿔보면 넘어가게 되죠. 이 사이즈에 대해서 얘를 한 30%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미디어 쿼리를 같이 활용해서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태그를 미디어 쿼리 안에 넣고요.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 값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요소 보기를 해서 볼게요. 현재 적용된 값들은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디렉션이 low였다면 width가 480 이하일 때는 컬럼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소 보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정 요소에 플렉스 값을 적용하면 이 요소 보기 우측에 플렉스를 썼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하단의 스타일스 영역에서 플렉스 부분의 우측에 이런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플렉스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로 한번 조정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다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얘를 잠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의 방향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노랩일 때는 꽉 차고요. 랩일 때는 그 크기를 넘어가면 한 칸 아래로 내려가집니다. 그리고 얼라인 컨텐트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기본값이 스트레치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정해져 있었던 건데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테이너 값을 높이를 100VH로 했는데 얘는 보통 없이 사용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얼라인 컨텐트는 굳이 잘 활용되진 않습니다. 다시 바꿔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죠. 그리고 justify content를 클릭을 해보면 중앙 정렬, 왼쪽, 오른쪽, 양끝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죠. 이것도 높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죠. 이런 코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게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워봤던 이 CSS 개념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SAS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